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자, 조금 이제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좀 넓게 봐줘야 돼. 알겠지? 넓게. 자, 일단 물질이 변화한다. 뭐 바뀌는 거잖아, 그지? 변화하는데 이 물질 변화는 크게 이제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자, 봐봐. 여기 종이가 있어.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찢었다 하고 종이를 태웠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노? 찢었다는 태웠다. 지지는 거는 어. 모양이 바뀐 거, 어. 태우는 거는 제가 되는 어. 그 뭔가 바뀐 거는 알겠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 하겠다, 그지? 그래서 이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성질이 변했냐 안 변했냐. 이해되지? 자, 찢었다는 성질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한 거지. 그냥 모양만 바뀐 거잖아. 그지? 종이는 그대로 종이야. 근데 큰 종이가 작은 종이가 됐을 뿐이지. 그래서 물리 변화는 성질이 안 변한 거야.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나 상태가 변한 거야. 상태가 변한 거는 물이 얼음이 됐어. 그럼 성질이 변한 거야? 아니잖아. 그지? 물이 얼었는데 그게 알코올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물이지. 단지, 그지? 입자들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거거든. 걔를 다시 녹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물이잖아. 맞지? 그래서, 얼었다가 녹아도 그대로 물이기 때문에 성질이 안 변하는 거라고. 근데 종이를 태웠다가 다시 식혔어. 그럼 다시 종이가 되지는 않잖아. 그지? 어째?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 변화가 된 거예요. 화학 변화.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된 거야.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됐다. 요게 구분 기준이다. 됐지? 그래서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는 일단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일단 모양이 변했다. 모양이 변했다. 컵이 깨진다. 잘랐다. 찌그러진다. 그냥 모양만 변한 거야. 그다음 상태 변화. 이제 상태 변화. 녹는다. 융해.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액화. 물이 수증기가 됐다. 기화. 이런 것들 상태 변화. 확산은 뭐 확산? 퍼져나가는 거. 왜 퍼져나갈까? 그렇지. 입자 운동에 의해서. 야,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있잖아. 그지? 확산, 왜 퍼져나갈까? 했을 때, 입자 운동 때문에, 야, 그게 과학의 기초가 되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그러한 잡다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과학을 잘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업 중에, 그지? 맞지? 이런 것들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과학의 기초를 쌓는 거거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를 아는 애들은 이런 걸 설명을 했을 때 빨리 받아들여. 받아들이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겠지. 그 정리된 상태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성적이 나오는 건데, 그지? 이게 개념이 없으면 설명을 해도, 띵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자체, 그 내용 자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아. 정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한다 해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공부하면은 사실 어차피 문제가 이제 쉽게 안 나오고 어렵게 꼬여서 나온다 했을 때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문제에.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입자 운동 때문이다, 그지? 입자 운동. 입자 운동에 의해서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지.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다. 그지? 확산이다.
그 다음 용해. 용해가 있는데, 용해는 그 용해하고 융해하고 혹시 구분해? 용해, 융해. 용해는 녹인다. 융해는 녹인다야. 어제 녹인다야. 근데 어떻게 다른 거야 이거? 설탕을 물에 넣어서 녹인다. 용매에 넣어서 녹인다가 용해고, 융해는 상태 변화야. 상태 변화.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설탕을 그냥 가열해서 녹인 거야. 얘는 물에 넣어서 녹인 거고 얘는 가열해서 녹인 거고. 달거나 만드는 거 있지? 그건 다른 거 녹이는 게 아니고 그냥 가열만 하니까 설탕이 이렇게 액체 상태에 녹잖아, 그지? 그런 게 융해다, 그지? 약간 다른 겁니다, 요거. 그지? 그래서 용해는 용매, 즉 얘는 우유에 녹였다, 이런 물에 녹였다. 다른데 넣어서 녹이는 거는 용해다, 됐지? 자, 이런 것들은 설탕을 물에 넣어도 어차피 단맛이 나는 거잖아, 그지? 다른 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 변화는,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 일단 열과 빛이 발생한다. 야, 열과 빛이 발생한다. 이거는 연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연소. 알겠지? 태우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 알지? 양초가 탄다, 종이가 탄다, 메테인 가스가 연소한다. 맞지? 그지? 양초가 타면 뭐가 되는지 아나? 양초가 타면 요 촛농 있지? 봐. 이렇게 돼 있잖아. 불 붙이니까 여기 촛농이 흘렀어. 흘러내리다가 다시 굳었어. 그렇지? 흘러내리다가 굳었어. 이거는 물질 성질이 변한 걸까 안 변한 걸까? 녹았다가 굳어도 그대로 초지. 그래. 여기가 화학 반응이야. 여기는 상태 변화, 그냥 물리 반응이야, 요게. 그러면 타면 계속 양초가 줄어들잖아. 빛과 열을 내면서 양초가 뭘로 바뀌었을까? 양초가 어디로 갔어? 이상하지? 그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 날아간 거야. 알코올도 이런 것도 그렇고 얘를 태우면 빛과 열을 내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공기중으로 다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점점 연료가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양초하고 물, 이산화탄소 완전히 다른 물질이잖아, 그지? 그래서 화학 변화야. 그래서 태운다는 화학 변화다. 그 다음 앙금 생성. 앙금은 배웠어. 배운 거 같나? 앙금은 자, 화학 변화다.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했을 때 기체가 발생한다, 화학 변화라고 봐주면 돼. 기체가 발생한다. 자, 기체가 발생한다 중에서 달걀 껍데기와 물건 염산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요거 알고 있어야 돼. 달걀 껍데기, 물건 염산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야, 양초가 타는 것도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 했지. 종이도 재가 남기는 하지만 양초는 재가 안 남고 종이는 재가 남는데 어쨌든 종이도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돼. 그리고 메테인 가스도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돼. 알겠지? 자, 이렇게 기체가 다 발생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면 화학 변화는 봐봐. 색깔이 변한다, 냄새가 변한다, 맛이 변한다. 이러면 화학 변화야. 색깔, 냄새, 맛이 변했다. 앙금 생성, 색깔 변했지? 그래. 철이 녹슬었다, 색깔 변했지? 과일이 익는다, 뭐가 변했어?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했지. 익기 전에는 신데스, 맞지? 익으면 달지, 맛도 변했잖아. 김치가 씌어졌다, 맛이 변했지.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갈변, 약간 갈색으로 변하잖아, 그지? 그것도 색이 변했다.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변한 거야. 자, 그래서 색깔, 냄새, 맛이 변했다. 그런 것들은 바로 화학 변화다. 음식이 씌었다, 화학 변화지, 맞지? 상했다, 이거 화학 변화야. 성질이 다른 거야. 원래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양분이 될 수 있는데 상하면 어떻게 돼? 우리 몸을 아프게 하잖아. 성질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그런 거야. 그래서 일단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했냐 안 변했냐 그것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고,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하는 건데 뭐가 변해서 성질이 변한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물리 변화는, 자, 봐라. 물리 변화. 물이 여기 있지? 물이 여기 있는데, 끓이면 뭐가 돼? 수증기가 됐지. 자, 그 다음,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된단 말이야. 다시.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로 돼. 이거는 화학 변화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는 물리 변화야. 자, 그림으로 봐봐. 뭐가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겠나?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거는 음. 그 물의 입자 그 배열이 똑같고 그 거리만 멀어지는데 전기분해하는 거는 그 배열이 달라져서 자, 여기서 용어를 약간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여기에 딱 보면, 물을 딱 보면, 큰 게 산소야. 산소가 쫓겨난 게 수소거든. 요게 산소. 근데 입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자라고 표현을 해. 됐나? 쫓겨난 거는 무슨 원자? 수소 원자. 자, 이렇게 돼 있어. 됐지? 그리고 산소 원자 한 개하고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인 이 덩어리 있지? 덩어리를 분자라고 표현한다고. 됐지? 분자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상태 변화하면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는 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거지. 즉, 물 분자 종류가, 물 분자 자체는 안 변했는데
얘들의 거리가 바뀌었잖아. 그지? 분자의 배열이 변했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분자의 배열이 변했다. 그럼 성질이 변하는 거는 물 분자가 쪼개진 거야. 맞지? 물 분자가 쪼개져 가지고 이런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로 변한 거지. 즉 분자의 종류가 변한 거야. 분자의 종류가 변했다. 분자의 종류가 변하려면 원자들이 해쳐 모여서 따로 모인 거잖아. 맞지? 원자들이.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가지고 분자의 종류가 변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거를 보느냐 하니까 분자의 정의가 있어. 분자의 정의. 분자가 뭐냐? 혹시 알아? 기억나? 원자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럼 분자는? 한 물질의 땡땡을 지니는 자 물질의 땡땡 가장 작은 입자. 오, 정답.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즉, 분자가 성질을 결정한다야. 됐지? 근데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인데, 그러면 성질을 결정하는 게 이게 분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자 종류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물 분자가 그대로 그냥 배열만 바뀌었다. 물 분자, 분자 자체가 안 바뀌었어.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물 분자가 이런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지. 재배열해갖고, 그지? 그러니까 성질이 바뀐 거라고. 됐나?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면 성질이 바뀌는 거다. 그지? 자, 그게 바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서 성질이 바뀐 거다. 그런 얘기지. 됐지. 야, 원자의 개수나 이런 것들은 변해 안 변해? 없어지는 건 없잖아. 맞지? 없어지는 거 없고 그냥 단지 재배열하는 것 뿐이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거기 개념 속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니다. 4번에 1의 물리 변화, 2의 화학 변화. 5번에 화화물물. 6번에 XXOO. 자, 두 번째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화학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그렇지? 자, 그런데 화학 반응은 뭐가 바뀌어서 성질이 변했다? 뭐가 변한다? 분자의 종류가 바뀐다. 그렇지.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다. 그지?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데, 자, 수소 분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산소 분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 분자 종류가 달라졌지? 성질이 다른 거야. 그지? 성질이 다르다. 요렇게 생긴 것들이 전부 다 성질이 다르다.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다. 화학 반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자 종류나 원자 개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원자는 안 바뀌었지. 수소 흰 동그라미가 총 4개 있는데 여기에도 4개 있잖아. 산소 여기에 2개 있는데 여기도 2개 있지. 즉 원자들이 재배열된 거지. 재배열돼 가지고 분자의 종류가 바뀐 거지. 원자 자체 개수나 종류가 바뀐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야. 됐지? 이 화학 반응식을 적는 거는 왼쪽에 반응하는 물질, 반응물을 적고요. 오른쪽에 생성물을 적고요.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뭘로? 화살표로 연결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화학 반응식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식을 알기 위해서는 자, 여기 여러 가지 화학식을 먼저 알아야 돼. 화학식. 자, 요거 얘 얘들은 전부 다 뭐냐니까, 그지? 얘들은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예요. 자, 수소 기체 이렇게 하면 수소 기체를 H라고 쓸 수가 없어. 수소 기체인데 수소만 있는 거잖아. 수소만 있는 건데 H로 못 쓴다고. 왜냐하니까 수소 원자만 한 개가 딱 이렇게 있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원자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나 원자로 존재하면 얘는 불안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지? 수소 원자가 2개가 모여가지고 분자로 돼 있을 때 여기 안정하거든. 그래서 수소 기체다라고 하면은 항상 분자 상태 H2로 쓴다. 됐나? 그러면 산소 기체도 O가 아니고 O2다. 수증기는 이제 H2고, 맞지? 이산화탄소, CO2, 메테인,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탄소, 마그네슘, 구리, 얘는 왜 분자로 안 썼을까? 얘는 기체가 아니잖아. 고체거든, 고체. 고체들은 있잖아. 만약에 구리다, 구리 덩어리가 한 개 있어. 고체인데 구리는 어떻게 있는가 하니까 구리 원자 한 개만 있나? 아니고 구리 원자들이 됐다 많이 모여 있는 게 이게 구리란 말이야. 구리 금속이야. 구리 금속.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구리 CU라는 게 됐다 많이 결합을 해 있어서 요거는 안정한 상태야. 근데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개수를 다 쓸 수 있나? 쓸 수가 없어.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원소 기호로만 쓴 거다. 알겠지? 고체는 그냥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고체는 그냥 원소 기호로 쓴다. 얘는 분자로 쓰면 안 돼. 근데 기체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한 분자 상태로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봐라. 여기서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모여서 물을 생성합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 설명해 볼게. 자,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만나서 물을 만들었어. 자, 일단 한글로 먼저 적었어. 됐지?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이야. 자, 두 번째. 얘들을 전부 다 화학식으로 다 적는 거. 화학식. 봐봐. 여기서는 화학식이라고 돼 있지. 맞지? 그리고 여기는 화학 반응식이잖아. 화학식하고 반응식은 틀려. 화학식은 단답형이라고 보면 되고 화학 반응식은 서술형이라고 보면 돼. 반응식은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화살표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게 화학 반응하는 식이고 화학식은 수소의 화학식이 뭐야? 그러면 수소 H2 단답형이라고. 그죠? 그래서 요거만 따로 적는 거, 요 따로 적는 거, 요 따로따로 적는 거는 화학식. 반응물, 생성물 다 적는 거는 화학 반응식. 됐지? 자, 그러면 얘들을 화학식으로 적습니다. 자, 수소기체 뭐라고 적어? 그렇지, H2. 산소기체 뭐라고 적어? O2. 물은 뭐라고 적어? H2O. H 두 개의 O 한 개. 알겠지? H2O.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써놨을 때 이렇게만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했거든. 근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하는데 얘를 보면 수소 H2, 산소 O2, 근데 물은 H2O. 자, 원자 종류와 개수가 맞아, 틀려? 개수가 다르지? 얘 한 게 없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얘들의 개수를 맞춰주는 게 마지막이야. 여기나. 그지? 얘들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H2하고 O2가 있고 얘가 만나서 H2O가 되는데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에 있는 원자 종류와 개수, 반응 후에 있는 원자 종류와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맞춰주기 위해서 화학식 앞에 숫자를 붙여주거든. 여기에 붙이는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개수다라고 표현해요. 개수. 그래서 개수를 맞춰줘야, 그지? 반응 전후에 원자 종류와 개수가 맞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반응 전후에 원자 종류와 개수가 맞아지기 위해서 봐봐. 수소는 딱 몇 개 보여? 수소 원자가 몇 개 있겠노? 두 개 있어. 반응 후에도 수소 원자 몇 개 있다? 2개. 자, 지금 앞에 개수를 안 붙인 거는 그냥 1이 생략이 돼 있다 보면 돼. 됐지? 자, 그럼 수소는 맞네? 됐지? 그럼 산소는 몇 개 있어? 산소 원자. 그렇지. 여기 2개 있지. 근데 반응 후에는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1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같아지려면 뒤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곱하기 2를 어디에 적는다? 여기다 적는 게 아니고 개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 적는 거야. 앞쪽에 적으면 산소 원자 몇 개가 돼? 2개. 야, 이 모양이 H2O라는 것이 앞에 2를 적는 거는 요 뒤에 있는 H2O라는 게 두 덩어리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야. 됐어? 두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산소가 2개가 됐지. 근데 산소만 2개가 된 게 아니고 누구도 2배로 늘어났어? 수소도 2배로 늘어났잖아. 수소가 총 몇 개가 됐어? 4개. 그러니까 앞에도 4개가 돼야 되겠지. 4개가 되려면 앞에 개수에 뭘 붙여주면 돼? 그래, 2를 붙여주면 돼. 자, 이렇게 2를 붙여주면 봐라. 자, 수소 원자는 총 몇 개입니까? 4개. 산소 원자는 총 몇 개고요? 2개. 반응 후에
수소 원자는 총 몇 개? 4개. 산소 원자는 2개. 똑같아졌지?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된 거야. 되겠나?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잘 나오는 거 한 개 더 해볼게. 봐봐. 잘 나오는 거. 자, 질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가 모이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대.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이 된대.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그지? 질소 기체. 질소가 뭐냐? 질소가 N이야. 근데 질소 기체니까 화학식을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N이 아니고, 그렇지, N2 더하기. 수소 기체는 H2 화살표. 암모니아는 NH3야. 알겠지? 암모니아는 NH3다. 자, 일단 한글로 적힌 거를 화학식으로 다 적었지? 화학식으로 적었어. 화학식으로 적고 나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것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 종류와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개수를 붙여준다. 되겠지? 근데 여기 이거는 잘 보면 있잖아. H가 몇 개 있어? 뒤에 3개 있지? 홀수잖아. 홀수인데 여기는 앞쪽이 이제 H2로 돼 있으니까 어떤 숫자를 써도 짝수밖에 안 나오지. 맞잖아. 그러니까 홀수를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NH3 앞에 뭐가 붙으면 되겠노? 그래, 2가 붙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가 붙었다라고 했을 때, 자, 질소 기체는 몇 개 있어? 질소 원자는 2개.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어? 6개. 자, 그러면 앞쪽에 질소 N2 앞에 개수가 뭐가 들어가면 돼? 1. 1은 생략했다. 그 다음에 H2 앞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그렇지, 3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질소 원자는 2개 되겠고 수소 원자는 6개가 된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맞아진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비는 지금 몇 대 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 몇 대 몇입니까? N2 1대, H2 3대, NH3 2 이렇게 적는 거야. 개수, 여기 앞쪽에 적힌 숫자의 비 되겠나? 개수의 비 이렇게 하면 앞쪽에 적힌 숫자의 비 말이야. 여기는 1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적은 거야. 없으면 그냥 1이라고 보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자, 화학 반응식 한 개 합니다. 화학 반응식 한 개 한다. 수소 기체하고 염소 기체가 만나서 염화 수소 기체를 만드는데 염화수소 기체를 만드는데 수소 기체는 화학식이 뭐겠노?
그렇지. H2 더하기 염소 기체는 염소 원자는 Cl이야. 염소 기체는 그래 Cl2야. 자 했을 때 염화수소는 HCl입니다. 됐지? 요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서 개수는 몇 대 몇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지. 보이죠? 맞지? 요렇게 해서 그지? 여기서 개수비는 1대 1대 2 여기에 2가 들어가면 된다. 됐지? 좋아. 자, 그러면 요 뒤쪽에 13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8번에 OXO, 9번에 1에 2, 2에 O2, 3에 ENaCl, ENaCl. 자, 10번에 EH2 더하기 O2 화살표 EH2O, 11번에 OXO, 12번에 디귿 리얼, 마그네슘을 태워볼까? 마그네슘 리본이 여기 있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조그마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 마그네슘 리본을 연수할 건데 이거를 바로 연수하면 안 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해야 됩니다. 장갑 그리고 보안경,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화용품도 있어야겠죠. 바로 보여줄게. 안전 장비를 착용한 다음에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를 시켜볼게요. 불 붙기 시작하지. 실제로 저기 실내에서 하면 별로 안 좋아. 이게 환기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 연수할 때는 뭐하고 결합한다? 산소. 색깔 다르지? 광택이 없고 흰색재가 됐다. 은색인데 흰색이 된 거야. 약간 좀 푸석푸석하지, 그지? 이게 산화 마그네슘, 오른쪽은 마그네슘. 성질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연소시킨 거니까, 맞지? 여기, 이거 나오는 거는 강철솜이야. 강철솜인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연소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철인데 어떻게 연소가 되냐 하겠지만 얘를 아주 가늘게 해놓으면 접촉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연소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철이 연소하면 검은색으로 돼. 검은색으로. 산화 마그네슘은 흰색이 됐잖아. 그지? 그치? 근데 철이 연소하면 검은색이 된다. 그런 얘기다. 자, 그러면 봐라. 여기 있습니다. 봐.
마그네슘의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자, 마그네슘 리본이 있습니다. 있는데 얘를 구부렸어. 자, 구부렸다. 성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냥 구부린 거는 모양만 바뀐 거지. 맞지? 구부렸어.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연소를 시킨 후에 타고 남은 재를 놔두는 거야. 됐지? 얘는 구부렸어. 얘는 재가 됐어. 자, 얘는 모양이 변한 거고 얘는 연소를 시킨 거야.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질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자, 처음에 있는 거에 뭘 떨어뜨리는가 하니까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니까 기체가 발생했대. 자, 여기에서 기체는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됐지? 여기 기체 발생했어. 자, 구부린 거에는 묽은 염산하면 기체 발생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왜? 성질 바뀐 게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도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재에다가 떨어뜨리니까 HCl을 떨어뜨리니까 그지? 기체가 발생 안 하는 거야. 원래는 했는데 태우고 나니까 발생을 안 했어. 그럼 성질이 변했단 말이겠지. 그지? 그래서 연소시키는 거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봐서, 그지? 않는 걸로 봐서, 자, 구부려도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물리 변화가 되는데, 태우면, 연소를 시키면, 그지? 원래는 묽은 염산에 기체가 발생했는데, 기체가 발생 안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원래 있는 거, 그지?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작게 잘라서, 나머지 하나는 재. 여기는 재야. 여기는 큰 거고, 여기는 잘라서 작은 거고. 근데 큰 거나 작은 거나 원래 금속이니까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근데 재에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아, 성질이 변했구나. 됐지? 성질이 변했구나.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런 얘기야. 됐어? 뭐 간단하지, 그지? 맞지? 자, 그럼 봐라. 실험에 대한 OX입니다. 구부리는 것은 화학 변화다? 아니다. 성질이 안 변합니다. 태우면 성질이 변한다? 그건 맞지. 그 다음, 구부리면 리본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가 변한다? 원자 자체가 변하는 거는요, 저기, 그지? 한 3만 년 뒤에나, 그지? 안 됩니다. 원자 종류가 변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원래는 발생한다.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 묽은 염산 HCl을 떨어뜨렸으니까 어떤 기체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대체 금속, 마그네슘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알루미늄이나 아연이나 이런 금속에 묽은 염산하면 H 때문에 H2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모두 기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안 한다? 그렇지. 타고 남은 재는, 그지? 성질이 변한 거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맞지? 좋아. 그 다음, 묽은 염산을 떨어뜨린 후 변화를 관찰한다. 얘는 그냥 마그네슘 리본이고, 얘는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이고, 얘는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야. 자, 발생 안 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요, 가와 나가 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 자, 이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딱 봤을 때 이게 화학 반응이냐 물리 반응이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화학 변하겠나 물리 변하겠나? 이게 무슨 반응인지 알겠나? 딱 보면 자, 얘는 누구? 마그네슘. 얘는 누구? 산소. O2 산소. 마그네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금속 이렇게 보면 돼. 얘는 산소. 그러면 금속이 산소하고 결합했네.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했네. 그거는 무슨 반응이냐? 그래, 연소 반응이라고 보면 돼. 연소 반응. 태웠다 이 말이거든. 태웠으면 이거는 흰색에 마그네슘 제약. 이게 실제로 이제 산화 마그네슘이다. 산소하고 결합을 한 형태는 그지 전류도 안 흐르고 묽은 염산의 기체도 발생 안 하는 거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야. 맞지? 그래서 얘는 무엇이다? 화학 변화다. 근데 이게 화학 변화인 거를 어떻게 쓰면 될까라는 건데 얘는 화학식이 바뀌었지. 자, 여기는 O2라는 분자가 있었는데 이 뒤쪽에는 MgO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분자로 바뀌었잖아. 그지? 이건 사실 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화학식이 바뀌었잖아. 화학식이 변하면 화학 변화야. 됐나? 다시 화학식이 자, 여기서 화학식이 근데 화학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학 변화다. 화학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자들의 배열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자들이 재배열된 거야. 즉 마그네슘 따로 있고 산소 따로 있는데 얘들이 재배열해갖고 합쳐졌잖아. 맞지? 수소기체, 산소기체 따로따로 있었는데 합쳐져가지고 물 만든 거하고 똑같다고. 맞지? 그래서 원자 배열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요거는 화학 반응이다. 대체? 자, 좋아. 그 다음 자, 요거 여기서 잠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별표.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일단 자, 봐봐. N2 플러스 H2 화살표 NH3 자, 여기 앞에 개수를 적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얘 메테인이제. 메테인은 화학식 가르쳐 줄게. CH4 여기 나와있지. CH4 산소는 O2제. 이산화탄소 CO2 물은 H2O입니다. 됐지? 거기에서 개수를 적어 본다.
야, 요거 위에 그림 참고하면 바로 볼 수 있어. 위에 그림을 참고하면. 분자수가 개수거든. 저 개수비가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야, 이게 N2인 거 알겠지? 몇 덩어리 있어? 한 덩어리. 자, 얘가 H2인 거 알겠지? 몇 분자 있어? 세 분자. 그럼 어떻게 써? 3H2야. 이해돼? 요 H2 앞에 얼마 들어간다고? 3.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얘가 N 하나에 H가 몇 개 들어갔어? 3개 들어갔어. 얘 화학식이 뭐라고? NH3. 몇 분자 있어? 2분자. 그럼 앞에 개수가 2가 들어가면 되지. 자, 그것처럼 메테일의 연소 반응 개수를 찾아봅니다. 얼마야? 그래. 1대 2대 1대 2. 되겠지? 그래서 이게 1대 2대 1대 2가 되는 이유는 뭐야? 이유는 뭘 맞추기 위해서? 생성물. 뭐가 같아야 돼? 원자, 분자. 원자의 수만 종류와 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자, 개수를 맞추는 이유는 뭡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해서. 그렇지.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나? 그지? 그 말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원자의 종류와 수가 안 변한다. 그게 반응 전후에 똑같다 이 말이잖아. 됐어. 수수령이 가르쳐줬다. 자, 개수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요, 여기 유제부터 내신 쑥쑥 자, 18쪽까지 풀어옵니다. 18쪽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학원 방학이다.